이렇게 총선이 끝난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말 안 듣고 비껴나가니까 인명권자가 화가 좀 나겠죠. 그게 무슨 충돌입니까? 일방적인 상하강인데 그러니까 그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네, 사실 두 사람이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하던 사이였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하필 또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해석들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일단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셔야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만찬을 하신 게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의견을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았겠죠.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이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본인에게 별로 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구는 예의와 품격의 도시입니다. 대구 예. 시민들께서도 대구시장이 대구시정에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중앙정치, SNS 골몰하는 걸 보면은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적으로 봐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쨌든 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예. 링 아래로 내려간 사람을 쫓아가서 계속 때리면요. 그건 반칙이고 폭력이고 징계받을 일이에요. 뭐 홍준표 시장이 징계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게 본인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시장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언론에 소환되고 언급이 되고 호명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홍준표 시장께서 좀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필 한 선거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확한 의도는 홍준표 시장 본인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SNS를 통해서 그 의도를 뭐 일부 보여주고 계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홍 시장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어서 대통령 되셨죠. 서울시장 하시면서 싸이월드 많이 해서 대통령 되신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NS 그만하라는 얘기네요, 홍 시장님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요? 본인의 차기를 위해서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다들 안 좋게 볼 거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게 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 보면 아직 아니다, 맞다 네. 뭐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만난 거 자체도 되게 좋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문재인 사냥개로 우리를 짓밟던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군한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된 윤 정권 황태자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군처럼 군림한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을 패배했는데 지금 총선 패배에 잘못 있는 사람한테 비판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생뚱맞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분을 만난잖아요. 네. 만나고 총리직 제안했던 그건 사실 확인 안 됐지만 그런 보도까지 있었고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 대구시장의 노림수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당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저는 이런 교원 영색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 초짜로서의 이런 행태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첨과 아부에 넘어가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총리직을 제안했다면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쓴소리들을 내뱉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또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100% 당원룰을 유지해야 된다. 이 친윤계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주도권 싸움에 저는 들어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리더십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이 공백을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둘러싸고 지금 여권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누군가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다 맞을 필요는 없고 쟤는 아니야. 한동훈은 아니고 나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갖다 끊임없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실은 뭐 지금 비주류와 주류 사이의 핵심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당원 100% 전당대회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그쪽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 홍준표 시장의 말에 어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호가호위해요. 호가호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시장이 또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즉 한동훈을 밀어내고 그리고 당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못 나가니까 룰이 당원 100%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도와주는 척, 친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목소리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예. 그 100%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시국을 돌파하려면 좀 태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 앞서서 쭉 했었는데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곁에 둔다라는 거면은 이런 걸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도 그랬지만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구를 임명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서 이제 총리는 무조건 이제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겠지만 비서실장을 만일 이제 말하자면 통합형이나 쇄신형이 아니라 충직한 인사,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뭐 홍준표 시장이 첨가했다는 장제원 의원 같은 그런 좀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측근 그룹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저는 사실 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향후 하반기의 방향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기술력 있게 해주는 그런 기량도 정부적 기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드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사실 비서실장이 눈과 귀거든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 많은 보고서와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은 인터넷도 안 보나요? 왜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 세상 사람들은 포털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 보는데 왜 모르냐는데 모르지 않습니다. 또 아는데 그걸 해석해주는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일종의 약간 뭔가 좀 양념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듣기 좋게 이걸 말해주느냐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쓴소리를 이제 앞으로 경청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혹시 차기 대권을 놓고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은 정말 막 학을 떼면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은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옳은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야권의 그러니까 여권 지금 저 보수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보다 한 몇 배는 더 높아요. 홍 시장도 그걸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론조사 다 보겠죠. 예.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함성 질러 보셨습니까? 함성 크게 지르면 메아리가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링에서 내려갔지만 워낙에 큰 호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할수록 그게 본인에게 좋지 않게 돌아와요. 아까도 저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 오히려 국민들께는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오늘 뭐 SNS에 홍준표 시장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분이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도 있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은 홍 시장에게 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후배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세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처럼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홍준표 시장을 혹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요. 대통령의 마음과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마음이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모르세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꿰뚫어 오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 제가 보기에 이번 당권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좀 흥미로운 아까 저 예. 대권 주자들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계속 비슷하게 각축을 했죠. 예. 한동훈은 쭉 빠졌어요. 8%, 9% 가까이 이제 빠졌어요. 저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후에 제가 드린 실시한 말씀은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이 갤럽 조사. 두 사람이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지지도는 누군가에 수렴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수렴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도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권의 후보에는 공간이 균열과 이렇게 예. 진공 상태에서 했다는 건데 그걸 홍 시장이 본인이 먹겠다고 빨리 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 구도에 들어오려고 빨리 진입해가지고 계속 센 메시지를 내면서 거기서 빠지는 지지층을 자기가 갖고 오려고 했던 그 전략인데 실제로 본인은 1%밖에 안 오르고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졌어요. 이게 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은 총합이 100입니다. 그래서 예. 누군가가 빠지면 누군가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은 거의 공석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예. 뭐냐면 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국민 지지층에게 얼만큼 확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느냐가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보다는 그래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빨리 그 빠지는 지지율을 먹기 위해서 급하게 참전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다쳤는데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보수층의 지지를 근거로 다시 컴백하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정말 굉장히 상극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후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권력의 황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대권 주자로 이어가는 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많은 견제와 소위 말해서 그 견제와 그다음에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시기 질투.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황태자가 바로 후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당원들에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황태자라고 해서 바로 후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황제를 밟아야 가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뭐 지금 후임으로 누가 더 적당하냐 이거는 지금 대통령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자기 앞가름하기 바빠요 지금. 23% 지지율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후임 걱정입니까? 예. 네. 자기 앞가름 걱정해야죠. 그러면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은 예. 민주당에서 답을 더 잘 주시는군요. 국민의힘 대부분.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홈런을 치는 길은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반사체로 달처럼 반사체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기했다는 게 이번 총선 패인이기도 하고 본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태생적인 한계인데 검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에 만약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등장을 했을 때 네. 다시 등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검사의 그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힘들지 않고 만약에 근데 그때 또 할 경우에 그때는 또 지난번에 왜 그러지 못하고 이번에 그러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스스로 발광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죠. 그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1년 뭐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예. 이제 시기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가봤던 지역 호남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로도 한다면 예, 제가 예. 그 위치였으면 전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예. 또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전혀 다르게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먼저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변모했구나를 느끼고. 네,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제 일단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네. 가기로 했는데 이르면 뭐 이번 여름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그렇죠.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 최 의원님께서는 이번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여론이 부르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 취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쪽도 원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한동훈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뭐 지금 어느 쪽을 원한다는? 그러니까 빨리 조기 등판. 조기 등판을. 그러니까 더 올해 잊혀지는 걸 좀 경계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패장이잖아요. 패장이기 예.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정치인은 국민에게 다시 나올 때 명분, 타이밍,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 명분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타이밍도 아니고 세력, 저 지지율 그래프만 한 15% 나온다고 될까요? 저는 갤럽 지지율이 한 달 있다가 4주 있다가 금요일 날 나오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달. 지금은 에펠탑 효과가 있어요. 예. 한 100일 동안 노출 빈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쏠리는 관심이 아직은 식진 않았지만 일종의 휴직이나 냉각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본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게 조금 신기루였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본인한테는 충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찰과 숙고를 한 다음에 내가 대선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나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올 시기가 저 저울질해야 된다. 아니 이재명 대표도 사실 예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인천 계양을로 국회의원직 나온 게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 2달여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명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좀 여기서 조언을 드리면 그 서태지 세대잖아요. 92학번이니까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그 가수 서태지 씨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그 위상을 유지했던 겁니다. 네. 아마 그 고령층의 시청자들께서는 가왕 나훈아 씨를 생각하면 좀 더 연상이 쉬울 텐데요. 네. 나훈아 씨는 방송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가 매진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희소성을 비대위원장 더 그렇습니다. 한번 중요시 음미해 볼 필요가 생각해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훈아나 서태지급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국내에 계시죠? 유학 안 가신 건 맞죠? 유학은 예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